자, 오늘 이거 강의하기로 했죠? 예. 그 뉴스를 봤더니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이제 조사를 하나 봐요. 50세 이상 중명자, 고령자 총 4,816가구를 대상으로 6천년도 16년이겠네요. 이거 5년이 아니고 6천년도 노후 보정 패널 조사, 노후 보장 패널 조사라는 뭐 이름이 그렇겠죠. 조사 이름이 패널 조사를 실시를 했다. 그랬더니 노후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가 부부가 같이 살 때는 236만 9천원 매월 이 정도 필요하고 평균적이겠죠. 혼자만 살 때 독거노인이죠. 독거노인은 145만 3천원 정도 이제 이게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 달에 236만원씩 살다. 부부는 개인이 살려면 145만원 사야 된다. 어때요? 요즘 이 정도 가지면 살기에 넉넉해요? 나이 들면 조금 덜 쓰죠. 나이를 들수록 좀 덜 쓰고 하니까. 근데 뭐 이게 혼자 사는데 145만원이면 이게 좀 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튼 간에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래요.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50대 기준 월 최저생활비와 적정생활비 50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평균된 데이터 같더라고요. 보니까 연령대를. 그래서 5차는 이제 2014년에 조사한 거죠.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이거 2014년에 이거 조사한 거고 6차는 2016년에 이제 조사한 건데 적정 생활은 그래도 표준적인 정도의 생활을 하는 걸 얘기하고 최소 생활은 이거는 이제 이 정도 뭐 겨우 먹고 사는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부부가 살 때는 표준적인 생활이 236만원이 필요한 거죠. 개인이 살 때는 한 표준적인 생활이 한 145만원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생활은 부부가 생활할 때 174만원이 필요하고 개인이 생활할 때는 100만원 한 달에 104만원 쓰면 이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사는 정도 최소 생활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거 30년 살면 236만원 곱하기 30년 곱하기 12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금액 정도 마련해두면 노후 생활이 걱정 없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또 나이별로 보면 이 적정 생활비를 기준으로 보면 50대에서는 혼자 사는데 158만원이 필요하고 60대는 이거 좀 줄어들죠. 140.4만원 70대는 124만원 80대가 되면 116만원으로 줄어드는데 80대 이상부터는 이제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90대나 80대나 뭐 100살이나 거의 비슷한 정도로 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제 매월 필요한 이런 돈들은 조금 줄어들죠. 둘이 살 경우에는 50대 부부는 한 달에 260만원 60대 부부는 228만원 70대 부부는 201만원 80대 부부는 190만원 정도인데 이제 똑같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수치들은 이거를 평균해서 나온 것 같아요.
최저 생활비는 104만원, 혼자 생활은 149만원, 적정, 최저. 부부 생활에서는 최저가 173만원은 필요하고, 적정 생활비는 236만원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평균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평균 이렇게 내보니까 이게 숫자가 안 나와요. 하여튼간에 그 국민연금관리공단 그 연구원에서 그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평균을 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연령을 대표해서 한 145만원, 236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노후에 필요한 월 생활비를 뽑아냈는데, 이 비율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한 10년에 15%씩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 때마다 1년에 1.1%씩 줄이면 이 값이 나와요. 80대에서 한 8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연령별로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가 적게 되니까 그거를 한번 쭉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표로. 그래서 이거는 최저생활, 개인이 있고 부부가 있고, 그죠? 최저생활, 적정생활, 최저생활, 적정생활이 있는데, 일단은 물가는 안 오른다고 가정하고, 이게 1년에 1.1%씩 생활비가 덜 든다고 생각해서 쭉 그렇게 하면 이런 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158만원이 들지만 50대 초반에서 나중에 이제 70대 가면 127만원으로 줄고 80대 가면 114만원 준다, 생활비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0만원이 필요하지만 60대에서는 233만원, 70대에서는 209만원, 80대에서 187만원, 90대에서 187만원, 100대도 이게 똑같죠. 80에서 100은. 그래서 필요한 돈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곱하기 12를 하고, 그걸 횟수별로 더하면 쭉 더해 나가면 되죠. 80살까지, 우리는 80살은 더 살겠죠. 9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만약에 50살부터 시작을 한다면, 개인 혼자서 최저 생활하는데 4억 4천. 개인 혼자서, 그래도, 표준적인 생활하는데 6억 2천. 부부 생활의 최저 생활은 7억 5천. 부부의 적정 생활은 10억. 그래서 아마 노후에 10억 정도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50대는 일을 하니까, 그죠? 50대는 일단 버는 걸로 치고 60대부터 필요한 자금을 생각해 보면 90살까지 산다고 쳤을 때 사실은 100살까지도 살 가능성이 높은데, 혼자 최저 생활이 3억, 혼자 표준 생활이 4억 4천, 부부가 최저 생활이 5억 3천, 부부 표준 생활이 7억 2천 정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애지간한 서민들은 이 정도 현금 가지고 있기가 힘들죠.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이제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예요. 실제로는 물가가 오르죠. 굉장히 빨리 오르죠. 근데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1년에 매년 2.5%씩 물가가 오른다. 물가 상승률이 대체로 이 정도 오르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올라요. 그렇다면 50대 초반에 267만원, 이게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좀 키워서 볼까요? 이렇게 조금 숫자가 커졌죠? 부부가 사는데 267만원이었지만 60대에서는 298만원 들어요. 물가 2.5% 상승하는데 70대는 342만원, 80살 됐을 때는 한 달 사는데 390만원이 있어야 돼요. 물가를 생각하면 90살 때는 한 달을 살려면 500만원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한 달, 이게 표준 생활비예요. 최저 생활이 한 달에 372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생각을 안 하고 노후 준비를 해놓으면 10억까지면 충분히 우리 부부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가를 생각해 놓으면 엉뚱한 거예요.
나이 들어서 한 달에 298만 원 어디서 나와요? 80살 나이에 390만 원 어떻게 이걸 말을 하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90살에 한 달 사는데 최저 생활비가 372만 원인데 부부 사는데 이 물가 2.5%예요. 근데 물가라고 하는 게 이게 평균한 거잖아요. 거기에는 교육비도 들어있지, 농산품도 들어있지, 음식, 에너지 다 들어있는 거잖아. 근데 물가 중에서 내리는 것은 공산품이에요. 그죠? 뭐 TV 가격 이런 거는 내리잖아요. 그 대신 안 내리고 계속 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 음식, 약값, 공공요금, 임대료, 전월세, 교통비, 에너지. 이 품목들은 나이가 들어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품목이에요. 농산품, 의류 이런 것들은 가격이 하락하지만 이런 것들은 나이 먹으면 별로 이렇게 쓰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늙어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것들, 음식료, 교통비, 전기, 수도, 공과금, 집 월세, 병원비, 약값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른다. 이런 것들만 물가를 구해놓으면 이게 3%가 넘어요, 이게. 2.5%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2.5%면 10년, 20년, 30년, 40년 했을 때 물가가 2.6배 오르는 거예요. 40년 동안 2.6배. 말이 2.6배지? 이게 이렇게 오릅니까? 40년 전이면 지금 2016년이면 40년 전이면 언제예요? 2020년 치고 198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976년이잖아요. 1976년하고 2016년에 라면값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때 이게 20원 하던 라면이 지금 800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교통비가 얼마였어요? 지금 교통비가 얼마입니까? 이때 전화요금 얼마였고 지금 전화요금 얼마였어요? 40년간의 물가 상승을 따지면 이게 2.6배, 2.5%에 2.6배 오른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죠. 제 말 이해되죠? 라면값 하나만 따져봐요. 일단 최저생활로 라면은 삶아 먹기로 하고 국시하고 라면을 삶아 먹기로 하고 일본도 돈 없는 노인들이 결국에는 이제 국시 사다 놓고 이제 국시를 이제 몇 가닥씩 이제 삶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연금 나올 때 되면 그 한 일주일은 굶어요. 그것도 없어서. 그럼 라면값을 지난 40년 상승을 따져보면 그게 4배도 아니고 10배가 훨씬 넘는데 15배, 20배 이렇게 올랐는데 앞으로 40년 후에 그렇게 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이거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3% 정도 물가 상승률을 가정을 하면 그죠? 지금 268만 원이 필요한 부부 표준 생활비는 60살에 313만 원, 70살에 377만 원, 80살에 454만 원. 이건 나이 들어서 덜 들어가는 거 다 반영한 거예요. 90살 되면 한 달에 600만 원이 필요해요. 지금 아무리 뭐 10억을 가지고 노후 준비해놨다 해도 턱도 없는 거예요, 이게. 19억이 필요한 거예요. 10억이 아니라. 60살부터 시작을 해도 이 정도, 이 물가 상승, 3%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표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15억이 필요해요. 이해되죠? 부부가 최저, 겨우 먹고만 살려면 11억이 필요해요.
혼자 살려면 표준 생활 하는데, 그때 이제 한 10억, 60살부터 90살까지 30년 사는데, 혼자 살면서 겨우 먹고만 살면 10억 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돈을 마련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전제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 여기에는 크게 아파서 병원비를 크게 지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건강하게 90살까지 살아가지고 중간에 뭐 병원비로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큰 사고를 치지 않아서 목돈 들어가지 않는다. 건강하게 살 경우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아파서 큰 돈이 들어갈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들어간 거죠. 일찌감치게 들어가니까 더 많이 들어가죠. 또 한 가지는 물가가 단기에 급등하지 않고 꾸준히 오른다는 가정이에요. 만약에 70년대처럼 뭐 하루아침에 쌀값이 100%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올라 버리면, 그죠? 워낙 물가가 오르니까 그때는 그 고시 가격에 정부에서 딱 이렇게 가격을 정해놓고 그렇게 팔으라고 했던 그런 식이죠. 하루 앞에 차고 났더니 쌀 고시 가격이 100% 오르던 적이 있죠. 그게 73년도 물가 파동이죠. 그런 단기 물가 급등이 없이 그냥 3%씩 매년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를 3% 물가를 해도 이게 50년 후 4배밖에 안 올라요. 지금 이 계산으로는. 근데 이게 굉장히 너무 낮게 잡힌 거죠. 이거를 우리 경험으로 따져보면. 실제로 이보다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4.3배 늘어나잖아요. 50년 갔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수적으로 물가 상승을 낮게 계산하고 또 어디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산다고 계산하고 큰 사고 없다고 가정하고 단기에 물가가 확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 우리가 90살까지 무사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이 부부는 최소 자금이 11억, 혼자 살면 7억. 그래도 산다하게 살면 한 15, 16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자금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 한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국민연금? 택도 없죠. 여기는 국민연금을 열심히 넣고 있지만 이 생활비 어떻게 국민연금으로 커버하냐 이 말이에요.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미래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뭐 휴지 죽고 뭐 그도 안 되니까 결국엔 자기 목숨을 이제 자기가 끊어버리는 수밖에 없죠.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대다수의 노후 준비 안 된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 대책을 세워야 돼요, 지금. 그럼 이게, 부부가 90 사는데 15억 내지 20억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수로 준비를 하느냐. 어때요? 이 표 보니까 여러분 심각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해서 한 번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늙으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정말 얼마가 필요한지 한 달에 얼마씩 있어야 되는지 이거 몰랐잖아요. 그걸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노후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대가족 제도였잖아요. 시골에 살았잖아요. 시골 사는 자급자족이죠. 대부분은 그 안에서 키워서 먹고, 그 다음에 이 가족 구성 안에서 할아버지, 아들, 손자, 중손자까지 이게 한 가지 배에 살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되면 자기의 경험만 얘기해주면 되고 아랫사람들이 벌어주면 같이 먹고 이렇게 해서 살았기 때문에 노후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수명도 짧았죠. 옛날 뭐 어른들 하면 대부분 60세 60세 넘으면 대부분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노인하면 거의 90세 100세 이러니까 수명이 10년마다 5살씩 늘어나거든요. 매 10년마다 평균 수명이. 거기다가 이제 지금은 이게 이제 전부 핵가족이 됐죠. 애들은 애들끼리, 부모는 부모끼리. 이제부터 따로따로 떨어져 사니까 각자 자기 생활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증손자부터 할아버지까지 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위에는 늙어가고 아래서는 새로 전문층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노인들을 부양하는 것은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노인이 또 많이 살지도 않았고 일찍 또 가셨기 때문에 그 큰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핵가족 시대가 돼서 각자가 자기 삶을 챙겨야 되는데 평균 수명은 이게 이제 우리 같으면 100살을 넘게 산단 말이에요. 안 죽어요. 약도 잘 먹고 뭐 먹는 것도 막 이게 좋은 거 골라서 먹고 담배도 끊고 보약대로 다 먹고 운동해서 뭐 다들 건강한데 100살 아니라 120살도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해놓고 이게 돈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몸에 건강한 음식을 안 먹는 게 있을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 네? 그죠? 약도 안 먹고, 그래서 일찍 죽는 것이, 예? 그게 노후 준비인지도 모른다. 100세가 되면 한 달에 800만원 되는 이 생활비를 어떻게 이걸, 저기를 하냐고요. 3% 물가만 따져도. 이게 지금 260만원이니까 이게 150년 후에 물가가 4배 오른다고 생각해서 820만원인데 물가가 4배만 오르겠냐고요. 과거 경험이 있는데 과거 40년도 안에 물가가 15배, 20배가 올랐던데 어떻게 4배만 오르냐고요. 20배 오르면 이게 260만원이 얼마예요? 2천만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 그래서 물가를 생각을 하면 완벽한 노후 준비란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부족해요. 20억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든 30억을 쌓고 있는 사람이든 부족해요. 이걸 해결하는 길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 1년에 물가가 3%씩 상승을 한다면 3%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곳에 자금을 투자를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답이잖아요, 이게. 3% 물가만 가지고도 생활비가 265만원이었던 생활비가 100살 되면 82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아마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최저 생활을 하는데 혼자 최저 생활을 하는데도 100살쯤 되면 한 달에 360만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런 금액을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돈을 20억 갖고 있으면 애들이 다 뺏어가지. 그거 가만히 놔둬요?
이게 노후 준비란 있을 수가 없는 완벽한 준비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꿔서 1년에 물가가 3%씩 증가를 하면, 오르면 3%보다 더 많이 수익이 나는 곳에 투자를 해놓고 있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0%씩 성장하는 기업에 주식을 사놓고 이렇게 늙으면 물가는 3% 오르지만 내 노후 자금은 10%씩 늘어나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돈이 더 많이 생기죠. 그때 답이 나오죠. 네? 이걸 어떻게 살 수가 있나, 이렇게 많이 답이 나오잖아요. 실제 현재 지금 나이 50살인 사람이 60살 됐을 때, 70살 됐을 때, 80살 됐을 때, 90살 됐을 때, 100살 됐을 때 필요한 생활비예요. 60살은 299만 원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직장 그만둘 때인데 299만 원이 어디서 나와요? 안 되죠. 70살에는 342만 원. 물가 2.5%예요. 80살에 392, 90살에 500, 100살에 643만 원. 3% 물가 상승이면 60세에 314만원, 70세에 377만원, 80세에 450만원, 90세에 610만원, 100세에 820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 생활하는데. 표준적인 생활. 널널하게 잘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부족하지 않게 사는 정도로 할 때 겨우 먹고 사는데 100세 되면 600만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먹고만 사는데 최저.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아직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299만원이 필요하면 앞으로 내가 늙어서도 299만원 필요할 거야. 조금 줄어서 이제 뭐 한 280만원이나 쓰고 더 늙으면 뭐 250만원 이렇게 줄여서 생각을 하지, 물가가 올라서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것은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문제죠.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생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게 필요한 돈이에요. 60세부터 이제 안 벌고 모아놓은 돈을 쓴다고 했을 때 70세까지는 4억, 부부가 80세까지 9억, 90세까지 15억, 100세까지 24억이 필요해요. 최저 생활하려면 이게 이제 70대 3억, 80대 7억, 90대 11억, 100세까지 살려면 18억이 필요해요. 혼자 사는데도 100세까지는 15억, 90세까지 10억 정도 필요. 혼자만 사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작아요. 왜냐면 물가가 3.0%보다 훨씬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과거에 오른 게 있는데 어떻게 50년 동안 4배밖에 안 올라요? 물가가 10배가 훨씬 넘죠. 그렇다면 이거 금액의 2배, 3배가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실제로는 계산이 이렇게 되지만 3%를 따져서. 그래서 이 노후 문제가 앞으로 이제 심각한데, 우리 선조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과도기고, 그 이전 할아버지쯤 되면 수명이
적었고, 대부분 농촌에 생활해서 이제 자급자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가족이 돼서 새로운 세대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노후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 하더라도 이제 자녀들을 많이 둬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하나만 건지면 성공한 거니까 그런 대로 이제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1990년대 이후에 중국이 경제개방을 했잖아요. 중국의 경제개방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을 낮췄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중국의 제품이 들어오면서 물가가 안 오른 거잖아요. 싸게. 근데 지금은 중국도 이제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없는 시대가 됐죠. 앞으로 물가는 과거보다 더 빠르게 오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이제 자본주의를 거의 모르고 살았죠. 그냥 자연적으로 살고, 사회주의적으로 살았죠. 사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의 환경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10년마다 평균 수명이 5년이 돼서, 지금 저희 어머님이 지금 88세 되시는데, 90대까지는 막 충분히 살 것 같고, 그걸 보면 또 저도 한 100살은 넘게 살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 자료를 보면 10년마다 평균 수명이 5년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매우 오래 산다고 봐야 되죠. 근데 지금은 이 도시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모든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사서 써야 돼요. 요즘 자녀가 전부 다 하나나 둘밖에 없어요. 근데 옛날처럼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컴퓨터, 인공지능, 로봇 이렇게 나오면 취직 자체도 어렵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 부모 복양은커녕 자기들 자신이 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대가족이나 자녀를 많이 얻어서 부모가 복양되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자식 안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 자식한테 듣고 올라면 자식을 부자를 만들면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녀들한테 주식 계좌 만들어가지고 키우는 게 그거예요. 왜? 자식을 부자 만들라고 여러분들이 노후 보장하기 위해서. 말 되죠? 자녀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갖춰놓으면 여러분들은 노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중국이 성장이 높아져서 중국의 물가가 오르니까 앞으로 물가 상승은 여러분이 경험했던 90년대나 2000년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 봐야 돼요. 옛날처럼 물가가 싸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부모들은 이게 없었는데 이게 생겨서 이제 일부는 보완되는데 이거 가지고 국민연금 믿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덕이 있다면 자본주의,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점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노후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수입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뭐 지금 노후자금을 준비해놓고 뭐 얼마 정도 예금을 해놓거나 그래서 자금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얻는 수입은 이 고정이 돼 있어서 늘어나는 게 아닌데 이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죠. 또 물가가 언제 어떻게 오를지 예측 불가해요. 2020년에 그냥 한 10배 딱 3배 정도 확 튀고 그 다음에 또 뭐 천천히 오를지 아니면 천천히 올라갈지 이거 예측 불가. 아까 우리 계산할 때는 매년 3%씩 꾸준히 오르는 걸 계산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물가 오를 때 2007년 같이 막 원유 가격 폭등하고
음식 가격 폭등하고 단기간에 확 상승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오르면 당장 돈이 부족해지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해결돼야 할 문제인데 우리 답을 이제 알고 있죠. 뭐냐? 물가가 더 오르는 투자 대상을 찾아라. 물가보다 더 오르는 투자 대상. 물가가 3% 오르면 3%보다 더 오르면 되고 물가가 5% 오르면 5%보다 더 오르면 되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노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뭐 20억을 준비해놔도 그게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은 기업의 성장률은 우리가 아까 골라봐서 알지만 성장률 좋은 기업은 1년에 20% 넘게 성장을 하거든요. 복리로 물가는 3% 오르고 3% 많으면 6% 오르고 기업은 20% 오르는 기업도 있고 잘만 고르면 30% 성장하는 기업도 있고 잘 못 골라도 10% 오르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성장률은 물가보다 더 오른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업의 성장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게 상승을 하면 그 투자의 수익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사라져요. 또 한 가지 주식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물가가 내릴 때는 물가가 조금 오르면 주가 잘 안 올라요. 물가가 많이 오르면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물가가 언제 어떻게 오르더라도 주식을 갖고 노후 자금을 준비해 놓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물가가 급등을 하면 주가도 급등을 같이 해주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 돈을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 예금을 해놓으면 물가가 예를 들어서 2018년에 물가가 급등해가지고 3배씩 올라버렸다. 그러면 10억 원 준비해놨던 게 그냥 3억으로 확 쪼그라드는 거냐 1년 만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천천히 오르는 뭐예요? 한꺼번에 많이 올랐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그러나 준비해둔 자금을 성장하는 기업에다가 해놓으면 물가가 급등하면 주가도 급등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올라버리니까 괜찮죠. 그리고 주식보다 더 오르니까 물가보다 더 오르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노후 준비의 유일한 대안은 주식밖에 없어요. 예금도 이걸 해결 못해요. 이 두 가지를 해결 못해줘요. 예금도, 연금도, 보험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부동산이 올라갈 거니까 이제 괜찮은데 나중에 가면 나중에 이제 포화가 되면 그 임대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자영업들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데 그죠? 가면 갈수록 대형화되잖아요. 그 미국의 이런 구멍가게들이 많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해갈 건데 그렇게 되면 과연 부동산 세는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을 내놓으면 그거를 계속 임대가 되느냐 이게 문제죠. 그런 위험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임대료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 올라가니까 그보다 이제 더 늘어난다 답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별도로 과연 계속 임대가 가능한가?
공실 없이 임대가 가능한가? 이 문제는 남는다는 뜻이에요. 어때요? 그래 보이죠? 지금 뭐 베이비 부모들이 뭐 이 가게 차리느라고 뭐 창업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베이비 부모들이 퇴장을 하고 이제 지금 그 초등학교에서 한 반에 뭐 20명, 30명씩 공부하는 애들이 그게 성인이 됐을 때 그때도 가게를 이렇게 임대를 내놓으면 임대가 될 거냐 이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세계를 대상으로 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만 본다면 수익형 부동산도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안심을 못해요.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대안이 그렇게 보면 결국 유일한 대안은 주식밖에 없어요. 주식은 이거 확실히 해결되죠. 성장 기업을 잘 고른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갑자기 올라도 이게 커버가 되죠. 주가가 더 올라주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이 나중에 대상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죠. 국내에서 기업을 고를 수도 있고 해외에서 고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전 세계를 대상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없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노후 준비의 알파와 오메가는 성장하는 기업하고 함께 늙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캐치프레이즈로 굉장히 괜찮은 말이죠. 늙을 때 혼자 늙지 말고 성장하는 기업을 끼고 늙으면 노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이 성장하는지 비즈니스의 유망성, 경쟁력, 성장성 이거를 잘 배워서 이걸 통해서 세계적으로 장기 성장하는 기업을 선별을 하고 또 그런 기업이 하나만 가져갔을 때 혹시 모르니까 충분히 분산을 해서 그런 기업을 사놓고 늙으면 어떻게 될까? 노후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게 장기 성장 기업이에요. 성장 기업이 1년에 10% 성장하는 기업을 사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다. 물론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기업이 50년 성장할지 10년 성장할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니까 가지고 있다가 성장률이 둔화되면 얼른 팔고 다른 기업으로 멤버 체인지를 하면 되죠. 릴레이식으로 보유를 하면서 50년, 60년을 가져간다고 생각할 수 있죠. 릴레이식이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10년씩만 릴레이 해도 되고 20년 릴레이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10%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놓고 늙어보자. 늙어보면 얼마치 사냐면 1000만원치 살아요. 1000만원씩. 계산하기 쉽게. 70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20년 후에 보면 이게 이제 6,700이 되죠. 80세가 되면 이게 이제 1억 7천이 되고, 90세가 되면 이제 한 4억 5천이 되고, 100세가 되면 11억 7천이 돼요. 10% 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만 가지고도 이제 이 생활이 가능.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계산하기 쉽게 1000으로 해놓은 거지. 여러분이 1000만원만 준비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준비를. 근데 지금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됐다 하더라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1,000만 원을 마련을 해가지고 지금 10% 성장기업에 넣으면 되죠. 그러면 적어도 이때까지는 고생하면서 살지 모르지만 이쪽에서는 충분히 커버하면서 살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부족하면 여기다 곱하기 5를 해도 5천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20% 성장하는 기업으로 고른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지금 노후자금으로 딱 그 20%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놓고 기업을 철저히 이제 감시를 해야 되죠. 성장률이 20%를 유지하는지 아닌지 두 눈을 부릅 뜨고 기업을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성장률 유지를 못하고 성장률이 10% 쓰러지면 얼른 다른 기업으로 바꿔야 되죠. 20% 성장하는 기업으로. 그래서 20% 성장을 유지한 채로 그 기업을 쭉 가지고 늙어본다. 이렇게 하면 10년 후에는 6천이 돼요. 1,000만 원. 20년 후에는 3억 8천이 됩니다. 30년이 지나면 28억이 되니까 이건 부부가 넉넉하게 살고도 남을 돈이 나와요. 만약에 90살까지 살아버렸다, 이제 논하는 거죠. 146억이 되는 거예요. 146억 9천. 100살까지 살았다. 장수했다. 축하드립니다. 910억 원. 1,000만 원이 어때요? 이게 답이잖아요. 이거 말고는 노후에 들어가는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요. 물가를 감안할 때. 노후에 제대로 사는 길은 지금 이거예요. 지금 다만 1,0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 없으면 100만 원이라도 지금 노후를 위해서 20% 성장 기업에 묻어야 돼요. 50살이 아니라 만약에 30살인 사람이면 더욱 좋죠. (70년) (80년을) 이게 복리를 늘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만약에 25% 정도 되면 이거는 이제 20년 후에는 1,000만 원이 8억 6천, 90살쯤 되면 이제 750억, 100살 되면 7조 원 이렇게 되는 거죠. 7천인가? 네, 7천. 700억? 700억인가 7천인가 모르겠다. 700억. 이건 계산으로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20%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내느냐, 골라내느냐. 이걸 배워야 되고, 그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20%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서 사놓고 30년, 40년, 50년 되는 기간 동안에 실수하지 않고 위험 빠지지 않고. 왜냐면 저 위험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잘 골랐다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실패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그 실패를 차단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불가능하면 여러분 노후는 없어요. 지옥이에요. 100세 산다는 건 이건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다 100세 못 살아요. 여러분 다 100세 되기 전에 자살해요. 생활고를 못 이겨서. 지금도 한국이 문제가 많잖아요. 노인 빈곤율에 자살률. 근데 이 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준비해놓지 않고 있는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준비 안 해놓고 있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지금 한 10억 정도 해놓고 널널하다고 이렇게 준비해놓은 건 턱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물가 오르는데. 여러분들이 노후를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성장하는 기업하고 가치가 아니면 여러분은 노후 장수에서 즐겁게 살 수 없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한편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인공지능 나와, 로봇 나와. 기업은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 나오면서 이게 갑자기 부자 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국에서 뭐예요? 엄청난 떼부자들이 뭐 순식간에 나오잖아요. 그게 다 컴퓨터 덕분 아니에요. 컴퓨터 인터넷.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 나오면 그런 기업이 부직이 있을 텐데 그런 기업만 잘 골라서 여러분들이 오래 성장하는 기업을 골라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노후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큰 돈도 안 필요하잖아요. 보세요. 이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 1억만 딱 준비해 놓으면 여기다 곱하기 10이 되니까 이 수치에다가 그러면 뭐 이거 가면서 전혀 문제 없는 게 되잖아요. 지금 1000으로 해놓으니까 뭐 이거는 에헤 이게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다가 곱하기 10만 해가지고 가면 살면서 문제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후자금 준비 핵심은 반드시 물가 상승을 고려를 해야 되고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오르는 곳에 자금을 운용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일 경우를 대비해서 분산 투자로 어떤 경우에도 전체가 실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기업을 하려면 미국 같은 경우 뭐 그런 게 있느냐? 30년 동안 계속 갖고 가도 까딱없는 게 있느냐? 있죠. 미국 3억 3천만 명이 자기 노후 자금을 맡기고 있는 미국 주가지수 SPX 500 대형주지수 여기에다가 미국인들은 퇴직금을 다 여기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미국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게. 물론 뭐 위기도 겪고 있지만 이거 상관없이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미국인들은 전부 여기다가 이때부터 월급 받으면 계속 얼마씩 사놓고 있으니까 늙으면 이게 떼부자가 돼가지고 은퇴를 하는 거야. 그래놓고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놀러 댕기고 나면 또 늘어나고 놀러 댕기고 나면 또 늘어나고 이러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국의 그 금융 잘하는 사람들이 3억이 여기다가 주식을 넣고 있으면 여러분도 믿고 넣어도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펀드가 있어요. 이게 펀드. 뭐냐면, 이게, 주가지수 SPX인데, SPY. 미국 시장에서 이거를 사면 이게, 요 지수를 사는 펀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저렇게 되면, 그럼 펀드들을 이렇게 매수를 해서 그런 걸 가져가면 지금부터 뭐 적립을 하면 되죠. 그 금액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담배값을 전략해서 사든지 술값을 전략해서 사든지 저거를 쭉 사가면 노후에 전혀 문제없게 될 정도로 자금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특히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죠. 기업 중에서도 지금 세계식량기구의 그 식비지수가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오를 때 이게 오르면 진짜 노후자금이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70년대 이게 올라서 이렇게 올랐죠. 이때 이제 물가가 폭등을 했고 내려왔고 그다음 여기서 물가가 또 올랐죠. 80년대 하반기부터 95년까지 올랐고 또 물가가 내려왔고 이렇게 또 올랐죠. 그때 내렸죠. 올라가. 왜 이렇게 움직이냐면 석유가와 같이 움직여. 아까 말씀드렸죠. 농업이 결국에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곡물로 만들어내는 가공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농산물 가격이 같이 올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나중에 늙으면 이 난방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같이 오르니까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에너지 가격은. 그러니까 이게 곡물이 올라서 문제가 되니까 먹는 기업을 투자를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월요일 날 식료품 기업이 전부 다 매수 위치에 왔다. 월봉 20월, 60월 평균선은 다 이게 매수 위치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음식료가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게 물가가 원유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원유 가격이 올라갈 천정까지 2002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8년간 오른 거거든요. 그러놓고 이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빠진 건데 이게 이제 한 5년 빠진 거죠. 여기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죠. 물가가 앞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7, 8년. 그러니까 지금 이 식품비, 라면값 상승할 거를 생각을 하면 얼른 음식료 업종의 주식을 사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유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이 고기 가격, 음식료 가격이 다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그냥 평생 가져가면 돼요. 과거 30년 갖고 오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이러니까 노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원산업, 신라교역, 하조산업, 동원 F&B, CJ 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롯데푸드, 롯데칠성, 화이트힐로 내려왔는데 이제 올라가겠죠? 오뚜기, 풀무원, 무학, 농심, 미원상사, 미원SNC. 이 개수가 30개가 넘잖아요. 그 기간만에 쭉 올라와 주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주식을 사놓고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경쟁력이 유지되는 것만 보면서 그냥 가져가면 노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다만 10만원씩이라도 매월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마련해서 적립을 하세요. 미국의 주가지수 펀드인 SPY를 적립을 하든 아니면 여기 있는 뭐 CJ 제일제당, CJ나 CJ 제일제당을 오리온이나 이런 거를 적립을 하든 이런 거 적립을 하면 되죠. 이건 물가가 오르면 음식 가격이 오르면 다 오르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생활비가 더 오르면 이건 더 많이 올라주니까 그래서 노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뭐 화장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아모레, 안 망하고 가는 기업들이 이렇게 가요. 경쟁력 있는 기업, 의류.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기업 고르는 요령을 B와 C와 G를 가지고 이제 기업을 고르면 이런 기업 중에 이제 이거를 완벽하게 갖춘 기업들은 이게 장수하는 기업이거든요. 10년, 20년, 30년 쭉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이 BCG를 갖춘 기업은. 이게 안 갖춰진 기업은 상승했다가 금방 빠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BCG를 갖춘 기업들을 골라서 분산해서 여러분들이 자금을 그다 묻어놓으면 그래놓고 늙으면 내가 늙을 때 이 기업들이 다 성장을 해서 자동으로 노후 자금을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야만 노후 준비가 가능한 거예요. 그 외의 경우는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10년 전부터 투자를 해온 유나이티드 제자 같은 경우도 이게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게 반토막씩 나요. 내릴 때 그래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보면 이래요. 우리는 2005년부터 이게 30년을 앞으로 투자할 계획을 쭉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매수 위치 왔죠 이게? 여기서는 물량 좀 줄여주고 여기는 다시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평생 갖고 가면 만약에
팔아주고 사주고 이것만 하면 이건 수익률이 25% 훨씬 높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노후 준비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담배값 이게 전략이어가지고 이것만 사도 이렇게 돼요. 20년, 30년 이 정도면 이게 노후 준비가 되는 금액이거든요. 여러분 담배 하루에 한 갑 피는 거 가지고 빨리 전 국민이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물가가 오른 후 30년, 40년 되면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고 자기의 삶의 처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준비하면 아주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어요. 노후 준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을 못 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좀 아끼면 되거든요. 그래놓고 성장하는 기업에다가 그 기업에 사놓으면 돼요. 계속 할 필요도 없어요. 일정 기간 금액만 모이면 그 다음부터 안 해도 돼요. 그냥 사는 것만 가만 놔두면 됩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르거든요. 100년 넘게 올랐죠? 200년을 그려도 이렇게 나와요. 이게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 신흥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지금 나라에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막 커나가고 있죠. 앞으로 2050년, 2100년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해 나갈 시기인데 그런 기업들에 주목을 하면 기회는 무한히 많은 거예요. 미국의 음식 업종을 보더라도 뭐 펩시콜라 이렇게 다 상승하니까 먹는 기업 중에 경쟁력 있는 기업 또 여행업 중에 경쟁력 있는 기업 숙박업, 물류업, 제약, 화장품 이런 비즈니스가 장기 성향의 이런 업종에 대해서 길게 보고 적립만 하면 좋아요. 특히 미국의 이제 이런 소비재들,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이런 소비재들을 묶어서 펀드 만든 게 있는데 이 펀드도 괜찮아요. RHS. 뉴욕 시장에서 살 수 있는 펀드예요. 이 펀드는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금융위기 겪었지만 잠깐 출렁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이런 펀드는 그냥 계속해서 적립하는 거잖아요. 이거 앞으로 물론 뭐 이렇게는 안 가겠지만 이런 속도로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20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하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묻어놓든지 그게 안 돼 있으면 뭐 한 달에 10만원씩 모아서 1000이나 2000을 늘릴 때까지 계속 하든지 이렇게 해서 묻어놓고 그냥 그려놓고 나서 그냥 늙으면 해피하게 늙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수밖에 없어요. 이 수를 제외하면 다른 길이 없다. 제 판단이 그래요. 아니면 뭐 주식은 영 싫다. 부동산을 사세요. 미국의 부동산 펀드예요. 주식처럼 살 수 있지만 이거 주식이 아니고 부동산이거든요. 미국 부동산은 아무래도 성이 안 찬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세계 부동산을 사세요. 신흥국에 집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파트 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이 아파트 사는 과정에서 얘는 오를 거거든요. RWO예요. 뉴욕 시장에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이런 기업은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를 가면 망하는 게 없어요.
C, G인데 이게 B는 이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갖춰져 있죠. C는 이 안에 C가 갖춰진 기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C가 안 갖춰진 기업은 이게 펀드에서 탈락이 될 수 있지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다 스카우트에서 이 안에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B, C가 갖춰져 있죠. 그러고서 G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부동산 펀드를 앞으로 계속 움직이니까 이런 펀드에다 적립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가장 좋은 기업 500개를 선발해서 팀을 만드는 SPX 지수의 펀드인 SPY를 여러분이 사서 모으든지 아니면 소비재 업종, 음식, 뭐 이런 화장품, 이런 소비재 업종 이런 것들을 전부 골라 모아서 펀드로 만들어 놓은 RHS를 사서 모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가장 물가가 빨리 오르는 게 이제 의료비인데 의료비니까 이제 그럼 의료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의료 펀드를 사서 모으든지 XHS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의료 서비스 펀드예요. 그러니까 병원비, 치료비 그 높은 병원비 치료비가 다 이익으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서 이제 모아도 돼요. 아니면 바이오테크 펀드, XBI. 얘네들을 사서 모으든지. 아니면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으니까 인구 많은 나라들의 인덱스 펀드를 사서 모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크게 오르게 돼 있죠. 중국의 인덱스 펀드 PEK, 인도의 인덱스 펀드 INDA, 뭐 이건 단기니까 이건 볼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연봉으로 해서 봐야 되니까 이건 인도네시아 인덱스 펀드 IDX 이거 인구 2억 5천이에요. 이거 인구 12억 13억이에요. 이거 인구 14억이에요. 브라질 인구 2억 넘었죠. EWG. 나이지리아 인구 2억 천이에요. 지금 주가 바닥까지 빠져서 4달러인데 나중에 이 나이지리아가 2억 인구가 이제 성장을 하는데 이게 안 성장 안 하겠어요? 소비자가 있는데 그게 기업이 성장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적립을 하면 지금이야 뭐 내려가면서 사지겠지만 나중에 가면 엄청나게 오르죠. NG, 러시아, 이러스, 이 인구 1억 2천, 멕시코 1억 2천, 필리핀 1억 1천, 베트남 9천만, 이집트 8천만, 터키 7천만, 남아공 5천만 이런 나라들의 펀드를 사서 모으는 것도 답이 돼요. 그러나 이제 이런 신흥국들은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장기로 보면 괜찮은데 이제 변동성이 하니까 이런 펀드를 또 여러분들이 뭐 조합을 해서 한 1년은 이 집 펀드 넣고 한 1년 또 다른 펀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해놓으면 정말 만일의 경우에도 해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물가 상승에 의해서 노후에 준비되어야 되는 이 자금 이게 우리의 노후 또 우리의 절반 남은 삶의 질 여러분이 한 50대면 벌써 지금 절반 살고 절반은 지금 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절반을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고 실제 우리는 지금 노인들로부터 그 위협받는 삶을 목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안 찾아와서 그렇지 아주 심각해요. 그러나 그게 답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손쉽게 매우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장하는 기업하고 같이 늙어라. 그럼 답이 있다. 그래서 먼저
먼저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한테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죠. 노후가 준비 안 돼 있는 사람도 여태까지 안 해놨다. 전혀 문제 없어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앞으로도 충분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노후 준비를 하는데 이게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단돈 1,000만 원만 제대로 운영을 해도 벌써 80대 이후의 삶은 보장이 된 거예요. 나머지 50대에서 70대만 열심히 살면 되죠, 그때는. 아니면 자금을 좀 더 많이 준비해서 준비를 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 결코 어렵지 않은 시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본을 활용할 수만 있으면, 이 자본주의에 꼬신 주식시장만 올바로 활용할 수가 있으면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로봇가 나오고 사물 인터넷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을 가질 수 없는 시대, 직장이라는 의미가 없어지죠. 노동, 직장, 근로 이런 게 없어져. 임금이라는 의미도 없어져요. 앞으로 한 50년 되면 없어질 거예요. 직장, 임금 이런 게 없어져요. 왜? 우리가 하는 일 전부 로봇가 대신하니까. 그런 시대가 될수록 여러분들이 자본을 이용해서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만 알면 그야말로 정말 살기 좋은 시대예요. 그러나 자본을 활용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결코 살 수 없는 지옥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들을 잘 생각해보고 지금부터 합리적으로 노후 준비를 잘 해서 정말 즐거운 100세 시대를 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절망에 빠졌다가 희망으로 끝나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